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30년 우정을 무너뜨렸습니다. 65세 명희 씨는 아들 승진 소식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70세 준호 씨는 땅 투자로 번 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밥값 계산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친하니까 뭐든 나눠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관계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애가 요즘 잘 나가. 나 요즘 돈 좀 벌었어. 사실 그 사람이 예전에.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해야 하는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울수록 서로를 더 잘 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가까우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성공해도 대단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친구가 성공하면 어떤가요?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나와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행복이 때로는 내 불행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 비슷한 형편. 이럴 때 한 사람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머지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왜 나만 안 될까? 나도 똑같이 노력했는데. 이런 마음이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상대에게는 비교와 열등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지혜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배려가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숨겨야 할까요?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평생 지켜온 3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성공과 행운입니다. 이 정도는 자랑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70세 이준호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땅을 하나 샀는데 그냥 묵혀두었습니다. 어느 해 그 동네에 개발 계획이 잡혔습니다. 투자했던 땅값이 10배 넘게 올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너무 기뻐서 오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 이번에 땅 팔아서 좀 벌었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처음에는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너 이제 부자 됐으니까 오늘 내가 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돈 좀 벌었다며? 좋겠다. 밥값을 계산할 때도 은근히 준호 씨가 내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부자 됐으니까 내가 내야지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더 심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준호 씨를 볼 때마다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요즘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나는 돈 벌 기회가 없었어. 너는 운이 좋았지.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운을 나누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성공은 조용히 즐기는 것이 지혜라는 걸. 그 이후로 준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투자를 하거나 돈을 쓸 때도 조용히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행운은 조용히 누리는 게 현명합니다.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남의 약점과 비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털어놓은 고민이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건 너만 알아야 해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신뢰를 잃습니다. 63세 최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 어가 순자 씨에게 가족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이혼 위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 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이건 비밀인데라며 그 이야기를 비에게 전했습니다. 어가 요즘 힘들어하더라. 아들이 이혼 위기래. 비는 그래? 정말 안 됐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씨를 만났을 때 절대 말하지 말라며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다 아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털어놓은 사람은 순자 씨뿐이었으니까요. 어느 순자 씨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느 순자 씨를 피했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비밀은 두 사람이 아는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니라는 걸. 남의 약점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친구의 자격이라는 걸.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순자 씨는 어에게 사과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단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반대로 자기 비밀을 퍼뜨린 사람도 절대 잊지 않는다고. 비밀을 지키는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이고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셋째, 당신의 과거 실수와 후회입니다. 친하니까 내 어두운 면도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솔직함이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68세 박영숙 씨의 경험담입니다. 영숙 씨에게는 2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모든 걸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이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영숙 씨는 오랜 친구에게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30년 전에 남편 몰래 빚을 낸 적이 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후회돼. 그때는 친구가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 지나간 일이야. 영숙 씨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이 다툴 일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과거를 꺼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 남편한테도 숨기고 거짓말한 사람이 지금 나보고 거짓말쟁이래? 영숙 씨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장 약한 순간에 털어놓은 비밀이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약점은 언젠가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걸. 그 일 이후 영숙 씨와 친구는 멀어졌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영숙 씨는 지금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왜 그걸 말했을까? 그냥 묻어뒀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굳이 과거의 약점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밀들을 말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2세 정상우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우 씨는 평생 친하게 지낸 동창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자식도 비슷하게 키웠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손주들은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손주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학원 다니는데 재미있어 하더라. 우리 손주는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배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상우 씨의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상우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더 뿌듯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야, 우리 손주가 서울대 붙었어. 전화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축하해. 잘 됐네. 하지만 뭔가 힘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친구는 자기 손주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공부는 잘해. 단지 다른 길을 선택한 것뿐이야. 요즘은 명문대가 전부가 아니잖아. 실력만 있으면 어디 가도 잘 살아. 상우 씨는 친구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명문대만 가면 다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공부만 잘해서 뭐해. 인성이 중요하지. 상우 씨는 그 말이 자기 손주를 향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돌려서 계속 비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손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상우 씨가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는 금방 주제를 바꿨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하자. 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상대에게는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교의식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걸.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낯선 사람의 성공보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때로는 축하보다 질투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무심코 말해버릴 때입니다. 상우 씨는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떠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그때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짜 배려는 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듣되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의 이야기는 열심히 들어주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지는 마세요.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상대가 10가지를 말하면 당신은 3가지만 말하세요. 이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많이 말할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많이 말할수록 당신의 약점도 더 많이 드러납니다. 듣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 좋은 소식은 시간차를 두고 나누세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 기쁨이 안정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언급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손주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바로 우리 손주 서울대 붙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몇 달 후에 그러고 보니 우리 손주가 요즘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1등 했어. 명문대 붙었어. 하고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때는 질투심보다 축하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남의 비밀은 듣지도 전하지도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면 정중히 막으세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건 그 사람만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비밀도 지켜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주제를 바꾸세요. 그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고 날씨가 참 좋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가장 신뢰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면 결국 내 이야기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넷째,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굳이 꺼낼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랬지라는 말은 지금의 당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약점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당신 혼자 간직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무리 친해도 매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2~3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만남도 더 소중해집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의 약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하는 말들이 쌓이면서 관계에 금이 갑니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보호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2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날 때마다 반갑고 좋습니다. 매일 만나면 실증도 나고 말도 많아집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 균형을 지키는 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걸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당신의 성공과 행운은 조용히 즐기세요. 과도하게 드러내면 질투와 비교를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굳이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남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진짜 친구의 자격입니다. 셋째, 당신의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과거의 약점은 언젠가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관계는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5가지 방법도 기억하세요. 듣되 말하지 않는 연습. 좋은 소식은 시간차를 두고 나누기. 남의 비밀은 듣지도 전하지도 않기. 과거는 과거로 두기.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이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평생 지켜온 방법입니다. 관계는 모든 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꽃 핍니다. 당신이 지키는 침묵이 당신의 관계를 지킵니다. 당신이 숨기는 비밀이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그 선택이 당신의 관계를 바꿀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